자, 이번 강의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대해서 설명하고 간단한 문제풀이를 하는 과목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까지 다 올인원으로 담을 거니까 조금 길어도 좀 참고 좀 들어보세요. 개념 설명을 한 번에 다 할 거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할 거니까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인 법칙인데, 우리가 삼각형의 6요소가 있지. 를 하기 전에 기본적인 팩트부터 복습을 좀 하고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하고 넘어갈게. 첫 번째는 삼각형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어. 직각삼각형이 있어서 그 직각에서 수선의 발을 갖다가 H로 내렸을 때 요 길이를 갖다가 A라고 하고 요 길이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 여기를 D, 전체를 X, 이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공식들이 탄생하겠지. 첫 번째는 A제곱은 CX, 두 번째는 B제곱은 DX 다 배운 거야. 그 다음에 CD가 H의 제곱, 네 번째가 마지막으로 AB는 HX. 이 마지막 거를 이른바 소공식이라고 했었지. 자, 두 번째,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다시 예쁘게 그려볼게. 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A가 있고, B가 있고. 그래서 중심에는 이렇게, 얘를 갖다가 중심각이라고 부르고, 요렇게 한번 왔다 간 각을 갖다가 이걸 원주각이라고 부를 거지. 원주각. 원주각이라고 부르니까, 자, 요렇게, 그리고 원주각을 갖다가 두 배를 하면 중심각이라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원주각은 어디를 놔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놔도 원주각이고, 뭐 이렇게 놔도 다 원주각인데, 원주각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그런 성질이 있지. 원주각은 일정하다. 이런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서 여기를 스몰 a, 자, 삼각형의 6요소. 삼각형의 6요소. 삼각형의 6요소는 각 3개. 각 3개랑 변 3개를 그 삼각형의 6요소라 그래서 각 3개 플러스 변 3개. 그래서 이렇게 3개에 대한 팩트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자 이거야. 그래서 처음부터는 사인 법칙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사인 법칙은 뭐와 뭐의 관계냐면 삼각형과 외접원 사이의 관계를 물어볼 때, 삼각형과 외접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우린 사인 법칙을 쓸 거고, 우리가 어떤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삼각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자, 여기 삼각형이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 C라고 하면 여기를 스몰 a라고 하고 여기 스몰 c라고 하고 여기를 스몰 b라고 하겠지. 그래서 내가 요 호 노란 거 있지. 좀 안 보이나? 무슨 색으로? 보라색으로 한번 써볼게. 요 BC에 대한 호가 있단 말이야. 이 호를 고정시키고 이 중심에 O가 있을 텐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 결론은 잘 들으세요. 이 각들이 있어. 이 세 개의 각들이 있어서, 자, 사인 A분의 스몰 a가 사인 B분의 스몰 b가 사인 C분의 스몰 c가 있고, 그놈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크게 내가 라지 R 이렇게 작성할 거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사인 법칙이라고 해. 이 네 개에 대한 식을 같다고 하는
요 식을 갖다가 사인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어떤 관계가 있냐 일단 증명을 먼저 해보면 자 노란색을 좀 볼게. 노란색 펜을 좀 보시면 자 이 A라는 점은 어디를 왔다가 돌아다녀도 원주각의 크기는 변화가 절대 없어서 A를 이렇게 잡아서 여기까지 끌어와요. 어떤 점이냐면 B에서 쭉 이어졌을 때 이 교점을 A라고 보고 그러면은 요 핑크색을 살짝 보면 이 핑크색은 지름을 한 변으로 두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이 C의 각이 수직이 되겠죠. 여기가 수직이 되겠죠. 그지? 그럼 이 그림에서 잘 보시면 중심의 잠깐만 펜을 좀 굵게 해야 되겠다. 중심의 요 길이를 R이라고 하고 그럼 여기도 R일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요 각을 갖다가 A라고 부르기로 통칭했는데 그러면은 요놈 이 ER이라고 하는 지름분의 A라고 하는 길이가 ER이라고 하는 지름분의 이 A가 sin A였지. 그러면 여기서는 양변에다 ER을 곱해주면 A는 ER sin A가 나오고 당연히 그렇지 ER은 sin A분의 A가 되는 이런 이항을 여러 번 연속으로 하는 것이 짜르르 증명이 됐기 때문에 사인 법칙은 증명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얘를 보였잖아. 그럼 똑같은 짓을 두 번 하면 돼. B를 옮기는 짓, C를 옮기는 짓을 두 번 하다 보면 다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결론적인 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래서 몇 가지 계산상 특징을 보면 계산상에 대한 특징을 보면 자 우리가 A는 ER sin A라고 알 수가 있고 B는 ER sin B라고 알 수가 있고 C는 ER sin C라고 알 수가 있어서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A 대 B 대 C는 sin A 대 sin B 대 sin C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할 예정이야. 자 마지막으로는 어떤 걸 설명할 거냐면은 용도 언제 쓰는지. 용도는 뭐야? 언제 사인 법칙을 쓸 거냐면 단 세 가지 상황에서 사인 법칙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 첫 번째, 외접원의 반지름을 물어볼 때. 외접원의 반지름 누구? R을 물어볼 때 우리는 사인 법칙을 쓰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뭐냐? 각 두 개의 크기와 한 변의 길이를 알 때 요때의 용도를 쓰이고요. 마지막은 각 한 개의 크기와 두 변 길이 알 때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각 한 개가 어떤 각이냐면 끼인 각이 되지 알아야 돼. 끼인 각이 아닐 때만 우리는 사인 법칙을 쓰기로 할 겁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용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사인 법칙, 결론 알아야 되고 계산상의 특징, 요 비율 관계 알아야 되고 용도까지 알고 있어야지 사인 법칙을 정확하게 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충분히 복습을 하고 자 다음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얘는 세변의 길이를 알 때 정확하게 코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 이거 봐봐.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자 일단 결론부터 말할게. 결론을 말해주면 자 첫 번째는 변 중심으로 논 거를 정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각 중심이야.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다 외우고 있어야지 코사인 법칙이 되는 거야. 자 A제곱이 있고 B제곱이 있고 C제곱이 있는데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의 곱하기 A가 되고 얘는
c제곱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2ca의 코사인의 b가 되고,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의 c가 되는데,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이 a라는 각 변의 길이가 있잖아. 그럼 나머지 두 개를 갖다가 제곱을 해. 그리고 빼기 2bc를 한 다음에 코사인의 a를 붙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약간 수미상관의 구조를 지니고 있지. 수미상관. 나머지도 똑같은 구조가 있어. 다시 어떤 한 변의 길이를 제곱하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2ca를 한 다음에 수미상관 코사인 b를 빼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각중심으로 한번 전개를 해볼게. 맨 첫 번째 식에 대해서 코사인 a는 어떻게 되냐? 적당히 잘 이항을 해보면 2bc 코사인 a가 얘를 좌변으로 이항했다고 치고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a제곱 뺀 거니까 코사인 a는 밑에를 보세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지. 이걸 똑같은 걸 갖다가 세 개를 다 쓸 수가 있다는 거지.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는 거고, 코사인의 c분의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의 암기법은 다 다르니까 본인만의 암기법을 좀 개발하고, 그냥 나는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 a가 있잖아. 각중심에서는 a가 있잖아. 나머지를 써.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쓰고 마지막 남은 마이너스 a제곱을 쓰면 된다. 이렇게 외웠는데 뭐 사람마다 뭐 어떻게 외우는지는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 결론을 갖다가 살짝 오른쪽에다가 옮겨둘게요. 자, 이제 증명을 잠깐 해보면, 자, 봐봐. 어떤 한 꼭지점에서 어떤 한 밑변으로 이렇게 내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쓸 생각이 있는데, 봐봐. 자, 이 각은 b다, 그지? 그러면 이 밑변은 c 코사인의 b고, 이 높이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c 사인의 b야. 그러면은 요 길이는 어떻게 돼서 이 밑변은 a-c 코사인의 b지. 그럼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는 거지. 이거 짧은 변 두 개를 제곱해서 더하면 b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c 사인의 b의 전체 제곱 더하기 a-c 코사인의 b의 제곱은 b제곱이 나와. 전개를 해보면 c제곱의 사인 제곱 b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의 b 더하기 c제곱의 코사인 제곱 b는 스몰 b제곱이 나오는데, 지금 c제곱 사인 제곱 b랑 c제곱 코사인 제곱 b가 더해져서 c제곱으로 압축해서 쓸 수가 있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의 코사인의 b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어느 식이냐면 두 번째 식인 거지. 그래서 이런 짓을 두 번 더 하면 다 똑같은 식이 나오니까 너희들이 이제 뭐 해줘야 되냐면은 당연히 이 결론을 갖다가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는 거. 그러면 얘도 뭐가 있냐면 용도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언제 코사인 법칙을 쓰냐면요, 단 두 가지 상황에서만 쓰면 된다고 생각해. 세 변의 길이 할 때와 지금 얘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지. 두 변의 길이야. 끼인각, 얘가 끼인각이야. 코사인 법칙을 쓸 때가 끼인각의 크기를 알 때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의 용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보면 되고, 아예 삼각형의 넓이까지 설명을 하고서 그 문제풀이 강좌를 따로 올릴게. 자, 삼각형의 넓이요. 자, 삼각형의 넓이는 기본적으로 여기는 페이지 몇 쪽에 해당하는 내용이냐? 페이지 200 몇 쪽에 가요? 211쪽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개념원리. 자, 그래서 보시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자, 그래서 이 길이를 갖다가 A라고 하고
여기 높이를 갖다가 통상 h라고 적어 놓으면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2분의 1 ah가 밑변하고 뭘 할 때? 높이를 알 때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 오른쪽 걸 b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를 각 c라고 보면 높이를 모르는데 끼인 각의 크기를 알아. 그럼 여기 h는 위에서 봤듯이 b 사인의 c일 거 아니야? 그쵸? 왜? 이거 살짝 안 보이지? 이색으로 해야 되나? 자, AC 길이분의 A 요거 높이가 사인이니까 B분의 B 사인 C가 나와야지 사인 C가 되는 거지. 그래서 높이가 B 사인 C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높이 대신에 H 대신에 B 사인 C로 적어 놓으면 얘는 두 변과 언제? 끼인 각을 알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세 번째로는 자, 우리가 아까 사인 법칙이 사인의 C는 뭐랑 똑같냐 그랬냐면은 지금 문제를 보면 사인의 C는 여기 봐요. 2R분의 자, 지금 여기 보고 있어. 여기 사인의 C는 2R분의 C겠지? 그래서 2R분의 C라는 걸 살짝 보면 2분의 1의 AB의 사인의 C인데 사인 C 대신에 2R분의 C가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냐? 4R분의 ABC가 됐지. 그럼 얘는 이 넓이 공식은 언제 쓰겠어? 세 변의 길이와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 때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게 세 번째 공식이에요. 자, 번호로 달아줄게. 자, 네 번째는 S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내접원과 관계를 지을 텐데 왼쪽을 잠깐 볼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사실이고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원에 갖다가 하나를 그으면 이걸 내심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세 군데로 쪼갭니다. 세 군데로 쪼개서 수선의 발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랑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에 대한 삼각형의 넓이랑 여기 파란색에 대한 삼각형의 넓이를 모두 합친 게 삼각형의 전체 넓이라고 봤을 때 이 각각에 해당하는 반지름들이 다 R일 거란 말이야. 여기요. 그러면은 전체 넓이는 어떻게 보면 돼? 2분의 1 AR 더하기 2분의 1 BR 더하기 2분의 1 CR. 어디서 온 거야? 2분의 AR은 요 밑에 삼각형에서 온 거고 BR은 오른쪽 삼각형에서 온 거고 CR은 왼쪽 삼각형에서 온 거니까 세 개를 다녔더니 전체 넓이가 나온다. 그래서 2분의 1에 R로 묶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 거죠. S가. 그럼 이 넓이는 언제 쓰기가 좋냐면 세 변의 길이와 내접원의 반지름을 알 때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마지막. 자, 다섯 번째 공식은 헤론의 공식이라는 건데 헤론의 공식은 언제냐면 그냥 단순히 세 변의 길이 알 때. 세 변의 길이 알 때를 갖다가 헤론의 공식을 쓴다고 생각하면 좋아. 그러면 세 변의 길이를 갖다가 각각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을 때 얘를 스몰 a, 얘를 스몰 b, 얘를 스몰 c라고 합시다. 그래서 스몰 s를 갖다가 하나를 계산해 볼게. 각 변을 다 더해서요 2로 나눠주면 스몰 s라고 할 수가 있어. 알겠죠? 그러면 전체 s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s에다가 s-a에 s-b에 s-c를 곱해서 다 루트 씌울 거거든. 요 방식으로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도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 예시는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얘기를 할 거고 마지막 사각형의 넓이는 별 내용이 없어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도 나오는 그런 공식인데
첫 번째는 평행사변형이야. 평행사변형 언제냐면 두 변과, 자, 이웃하는 두 변과 끼인각의 크기 알 때, 이런 상황. 내가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총 B라고 하고 이 각을 세타를 알 때는 어떻게 넓이를 계산했느냐?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이렇게 반으로 두 개를 자를 거야. 그럼 이 한쪽아리의 넓이가 AB 2분의 1의 AB 사인 세타라는 거니까, 그럼 두 개를 더했다라고 봤을 때 그냥 AB 사인 세타겠고, 그래서 이웃하는 두 변과 끼인각의 크기만 알면 우리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원래는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자, 두 번째는 못생겨 먹었어요. 이렇게 삼각형이 되게 못생겼는데, 사각형이 이 끼인 각을 예를 들면 세타라고 하고 한 대각선의 길이를 A라고 하고 다른 대각선의 길이를 B라고 했을 때 이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삼각형과 똑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까지 해서 기본적인 삼각함수의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끝났다고 보면 돼. 자, 다음 영상에서 문제풀이를 할게.